지난 내란 정국에서 북한을 자극해 위기 상황을 만들고 위기 상황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죽이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노상원 수첩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니 제발 그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불기의 계기 되었을 것입니다. 내란 청산 없는 협치 없습니다. 저는 나경원은 참 안 됐다고 생각해요. 중진 의원이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다 충성했지만 장관 한 번도 못하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졸졸졸졸 따라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간사하지 마세요. 그 망신당하고 이거 해서 뭐예요? 남편이 법원장이니까 아내가 법사위 간사해서 되느냐? 남편까지 욕먹이고 있잖아요. 박지원 의원님 상원이고 뭐 하세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의 좀 지켜요. 너무 무례합니다. 박 의원님 너무 무례해요. 박근태 실수했어. 저러니까 자기 형님한테도 야단들어. 그러니까. 박규택 의원님. 오케이.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너무 무례하다! 여기가 어딘 줄 압니까 지금? 박규택! 너무 무례해! 인간 좀 되라, 인간 좀! 남편님 법원장이면 인간이 돼! 이건 법적인 문제지만 당신은 인간의 문제라고! 사람이 되라! 사과부터 하세요, 사과부터! 왜 사과합니까? 사람이 돼! 인성 문제 있어? 지금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까?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최혜병 특검으로 싹 다 조사받으실 분들이 피의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누가 누구한테 큰 소리를 치는 겁니까? 아주 잘못을 했던 윤석열은 탄핵됐고 조사받고 구속됐죠. 하지만 거기에 동조했던 입법부 청산돼야겠죠. 동조하고 대선에 함부로 개입했던 사법부 역시 국민들은 의혹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쁜 짓 했으면 당당하게 가서 조사받으세요. 가서 당당하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여기 와서 앵앵거리지 마시고 너무 따끔해서 못 듣겠어요? 그럼 나가시든가. 옳은 소리 할 때마다 시끄럽게 그렇게 떠나요. 이재명 대통령 변호했으니 국회의원 됐다? 정치검사 해놓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할 소리입니까? 우리 주진우 의원님 윤석열 정권에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낱낱이 밝혀질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할 때 무슨 짓 했습니까? 한번 밝혀보십시오. 법사위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들을 관련해서 AR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나경원, 유상범, 송원석을 법적 조치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 대선 개입 의혹, 국힘당의 정치공작 의혹 모두 수사로 밝혀내야 합니다. 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단 2일 만에 파기환송 결과가 사실상 유력 후보인 이재명 대표의 출마를 막고 주권자인 국민들의 대통령 선택권을 침해한 것이란 점에서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사법 쿠데타 의혹이 국힘당의 한덕수 대선 후보 옹립을 위한 공작 과정에서도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GPU 5만 장 이재명 대통령 공약 때 저도 사실은 5만 장을 내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이 한미동맹을 다루는 한미동맹에 대한 생각 이런 걸로는 확보하기 어렵다 했는데 이번에 젠슨 왕이 와서 주겠다고 한 것은 저는 민간의 성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뭐 이렇게 왜 사과를 합니까? 조용하세요. 주면 뭐 합니까? 전력이 있습니까? 야당 의원들의 염려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나경원 의원이요, 선각자예요. 선구자예요. 6년 전에 검찰의 기소, 수사를 분리하자고 주장하신 분이에요. 대단한 해안을 가지고 계시니까 잘 새겨들으세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칙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을 통해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은 견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민간 기업에서 기술을 유출하거나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휴대폰 걷어서 볼 수 있습니까? 그래 본 적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죠. 만약에 장관님이 지금 국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검증해 보기 위해서 야당 의원들한테 휴대폰 좀 제출해 주세요라고 하면 장관님 떳떳하시겠지만 제출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저한테 좀 제출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잠깐만요. 정확하게 일반적으로 좀 파악하. 아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장관이시잖아요. 오늘 지금 가계정통부 장관으로 이 자리에 참석. 그 장관이지만 지금 법안 관련돼서 장관으로 들어왔을 때는 현안 질의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정부 방침이 휴대폰 걷어서 보겠다는 취지로 정해지면 장관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휴대폰을 걷고 말고에 대한 어떤 논의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해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장관님이 뭐가 만약에 그렇게 정해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일반적으로 찍어서 이렇게 검증할 수 있습니까? 근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들이 대부분 가정에 대한 것들인데 가정에 대해서 제가 답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것도 지금 가정에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1병, 2병, 3병 병장 이런 일반
일반 병사들도 대통령이 지시해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로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겠다. 공무원들이요. 이게 지금 이름 자체가 코미디예요. 사법 시스템 파괴하고 수사 개입하고 하는 정부가 무슨 염치로 헌법 정신을 입에 올립니까? 이거 헌법 파괴 내란몰이 TF로 이름 바꾸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공무원도 휴대폰 걷고 포렌식 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제가 답변 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과기부 안에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 색출해가지고 보고하셔야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TF에서 진행하는 안에 충실히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무관리가 되겠습니까? 과학기술 발전하겠습니까? 지금 세계 특검 내세워가지고 내란몰이 하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나서는 겁니다. 이런 거 장관이 손들고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용기 있게 공무원들 제대로 일할 수 있게 그런 분위기 만들어달라고 반대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세요? 정권이 위기에 몰렸다는 신호예요.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그거 자인하는 겁니다. 무슨 염치로 그러느냐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염치로 따지자면 12.3 계엄 내란을 막아내지 못한 염치를 먼저 느껴야 되겠죠. 질문하신 위원님께서. 국민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주는 세비가 아깝고 국민의힘에 주는 정당 보조금 이게 아까워요. 세금 아깝다는 얘기하려면 반성부터 하십시오. 내가 세비를 받아도 되는지 자격이 있는지 반성부터 하시고 그런 얘기 하십시오. 정말 한심합니다. 그리고 계속 국민의힘이 항소 포기가 너무 싫은가 봐요. 조금 있으면 나경원 의원 1심 선고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항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경원 의원에게 어떤 판결이 나와도 항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의힘이 국익과 관련된 일에서마저도 딴지를 걸고 있는데 비준 주장은 스스로 바보임을 인증하는 꼴입니다. 저는 이 한국의 보수정당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얼마나 공부를 안 하면 이런 주장을 하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헌법 60조 등 헌법상의 조약도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도 의회 비준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더욱이 국힘의 주장대로 부담이 큰 내용을 입법부 비준으로 못 박을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없는 정도가 아니라 못 박으면 도리어 우리 손해입니다. 내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어찌 될지 연방법원의 관세 판결이 어찌 될지 모릅니다. 관세 때문에 미국 물가가 폭등하거나 주가가 폭락해서 트럼프 정부 스스로 관세율을 더 내릴 수도 있고 다른 나라에서 무슨 일이 생겨서 부담을 더 낮추게 되면 우리도 다시 재협상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에게 유리하게 수정될 여지도 있는데 국회 입법으로 못 박아서 수정이 어렵게 만들자는 주장은 어느 바보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 내란이나 일으키는 바보를 대통령 후보시키고 내란을 일으켜 당이 초토화되도록 아무도 못 막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반대합니다. 뭉쳐서 싸웁시다. 반성도 염치도 없는 국민의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벌써 다음 주면 윤석열의 불법 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됩니다.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침대 축구를 일삼는 직위원 재판부로 인해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한 재판은 지지부진하고 이로 인해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불법 계엄에 동조했던 국민의힘도 누구 하나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스팔트로 나가 민생 회복과 법치 수호를 외치고 있으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위헌 정당 해산 심판으로 길바닥에 나앉는 것을 미리 연습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자신들이 망쳐놓은 민생과 법치를 부르짖다니 민망하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자, 오래간만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렇게 서서 사진 찍으시겠습니다. 앉으세요. 오세요. 앉으세요. 그래도 오세요. 아, 와서 제가 사진에다 이거 찍고 아니, 되는 것도 없는데 뭘 사진만 자꾸 찍어요. 국민들 보는 데서 그래도 그렇게 걸핏하면 독재 하루 종일 독재라고 하는 나경원 의원은 윤석열 독재, 김건희 독재에 대해서는 왜 함구하고 꿀을 빨았습니까? 나경원 의원한테도 전화가 왔는지 제가 했는지 통화를 한 기억이 있거든요. 하여튼 고생하는데 이런 거를 미리
하여튼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민의힘 대표실 방문은 처음인데 외람되지만 몇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한민국 발전에서 보수정당이 해왔던 역할, 저는 존중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현재 국민의힘은 전통적인 보수의 가치와 많이 멀어진 것 같습니다. 당 중진과 지도부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비호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석방하십시오. 황교안과 전광훈으로 대표되는 극우 태극기 부대의 대변자인 양 우리가 비춰집니다. 황교안입니다. 뭉쳐서 국익은 생각하지 않고 중국 때리기에 몰두하는 듯이 보입니다. 오죽하면 보수 언론조차 이래서는 안 된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님께서는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에 찬성하셨습니다.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신지 의문이 듭니다. 마치 당시의 판단을 후회하시는 듯 느껴집니다. 곧 응원봉 혁명 1주년입니다. 계엄 1년을 맞이해서 윤석열 일당과 확실한 절연을 선언해 주십시오. 부정선거론자, 사이비 종교단체 결탁 세력, 극우 파소 세력과 절연해 주십시오. 민주당이 중도, 조국혁신당이 진보적 위치에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진정한 보수정당으로 살아나 정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뭉쳐서 싸웁시다.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계엄의 그날을 회고했던 김상욱 의원의 말이 떠오릅니다. 계엄이 선포되자 동료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렸는데 그때 어느 의원이 당장 나와라. 거기 있으면 죽는다. 대체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 있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인권위에서 12월 1일 날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해서 김건희 특검 수사관 고발했죠.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허위 조작 수사를 해갖고 선량한 우리 지방 공직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인권위 객관적인 공정한 기관에서 조사를 했더니 이건 명백한 불법이다 해갖고 형사 고발했잖아요. 인권위가 과연 공정한지 여부에 대한 또 의문 제기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장관님 항상 내로남불 이렇게 누가 어디서 조사해서 한 것도 거기에 대해서는 또 뭐 의문이 간다 이렇게 신뢰를 안 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에 이번에 어떤 특정 목적으로 만든 조직이 아니잖아요. 국가인권위원회 활동 관련해서는 근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과연 국민들의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문점이 제기됩니까? 네. 예, 그러면 계속 제기해 주세요. 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명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당이 존폐의 기로에 서자 국민의힘 특유의 간판가리 본능이 또다시 꿈틀대는 모양입니다. 위기 때마다 이름은 수시로 바꿔 달았지만 그 안에 담긴 반민주적 행태와 구태 정치는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포장만 바꾼다고 해서 썩어버린 내용물이 달라질 리 없습니다.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다.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다.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다. 포장지를 아무리 바꿔도 걸레다.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인생의 진리지. 이재명 대통령의 잡돌이 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생방송 업무보고회, 이른바 공공기관장 잡돌이 쇼가 한창입니다. 원래 죄송합니다. 원래 앞으로 이런 식의 무제한 토론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10회에 걸쳐 535시간의 무제한 토론이 있었지만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본 시간은 33시간, 의장과 이하경 부의장이 502시간에 걸쳐서 사회를 맡겨야 했습니다. 자신의 정당에서 제출한
무제한 토론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 소신에 맞지 않는다고 아예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합니다. 의장과 다른 한 분의 부의장의 체력에만 의존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무제한 토론에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4시에 의장이 사회교대를 하던 시간에 본회의장 의석에는 2분의 의원만 있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무제한 토론은 국민들 보시기에도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창피합니다. 양 교섭단체 대표께서는 이것을 개선할 방안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엄으로부터 당이 완전히 절연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또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우리 당의 계엄을 향한 관계가 정확하게 정리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고 그리고 걱정하시고 아마 이해할 수 없다 하는 입장을 가진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해가 바뀐 만큼 또 그동안에 당 대표께서 기다려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심기일전에서 적어도 계엄을 합리화하거나 옹호하는 듯한 발언은 더 이상 우리 당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점에 대한 변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년 새 1호 법안은 제2차 종합특검 통일교 신천지 특검입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건만 윤석열 파면 이후로 누구 하나 제대로 단죄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제대로 사죄를 한 책임자도 없습니다. 최혜병 특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에서 미처 다 밝혀내지 못한 비리와 부정부패, 국정농단 의혹들이 여전히 넘쳐납니다. 국민의힘은 회방 놓기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일교 신천지 특검에 대해서는 신천지를 왜 포함시키냐고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신천지를 왜 포함시키냐고 어깃장을 놓고 있기 때문에 신천지를 꼭 포함시켜야 되겠습니다. 최근 민주당 강선우 김병기 의원 간 대화로 촉발된 지방의원 돈 공천 의혹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성역 없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때다 싶어 특검 카드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렇게 특검을 원한다면 특검 합시다. 국민의힘 돈 공천을 포함한 전 정당 전면 특검으로 합시다. 경선을 하게 되면 포항 같은 데는 돈으로 매수를 합니다. 보통은 돈을 한 3억에서 5억 주고 캠프를 통째로 이제 지지선언을 하거든요. 그게 일상화돼 있어요. 그러다가 만약에 이게 걸리면 우리 당이 망하는 건데. 김정재 의원과 원조 친윤 이철규 의원 간의 오간 발언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공천 돈 거래는 일상이고 당이 망할 만한 일이라는 내부자의 생생한 자백입니다. 돈 공천의 원조집이 어디냐고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정말 전면 특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전면 특검을 끝까지 외칠 용기가 있기는 합니까? 국민의힘에서 통일교 특검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일단 통일교 특검은 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고 신천지는 뭐 하자는 건지 모르는데 왜 넣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신천지 뭐 수사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분 국민의힘 소속 아니세요?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 증언까지 하셨습니다. 심지어 대선 후보 경선 때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있어 왔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 2023년 5월 레딧에 익명의 제보자가 엑셀 파일을 올렸습니다. 대전 서구 을에 주소지를 둔 신규 당원 가입, 신도 600여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지 등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 국민의힘 당원 가입 명단이랑 비교해보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 사이비 종교 집단이 어떻게 국민의힘을 침투해서 정치 농단을 했는지, 대선 후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국민의힘 궁금하지 않으세요?